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초상화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모습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얼굴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흥선대원군의 정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도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개혁 정치를 행했는가,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바로 세국 정책을 표방합니다. 자, 그러한 정치가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은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세도 가문에 의해서 형편없이 약화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가 1863년인데 그 전해인 62년이 바로 임술년입니다. 임술농민봉기가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지요. 자, 먼저 왕권 강화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봅시다. 가장 핵심적이고 최고의 기구였던 비변사를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세도 가문들이 바로 이 비변사의 모든 권력, 즉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변사의 권한 중에서 행정 부분은 의정부로 전부 이관을 시키고 옮기고, 또 비변사가 장악하고 있었던 군권은 삼군부에게 전부 다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비변사는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 된 거예요. 세도 가문이 힘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됐겠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자기 사람으로 의정부와 상군부를 채움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고칩니다.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경국대전이 가장 근간이었어요. 이 경국대전이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쭉 이어졌었는데,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영조가 경국대전을 시대에 맞게 한번 고친 게 속대전입니다. 영조 다음에 또 뛰어난 왕이 정조지요. 정조도 이 속대전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대전 통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조가 고쳤던 법을 정조가 다시 한번 고친 거죠.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60년이 지나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세도 가문의 힘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법전을 다시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의 가장 큰 원성을 받았던 건 사실은 서원정리였어요. 바로 뭐였냐면 서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액서원이었어요. 사액서원이라는 건 서원 중에서도 서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상을 내려준 그러한 서원을 말하지요. 그 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토지였어요. 토지를 아주 많이 줬었는데,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사액서원이 한 1000여 개가 넘었는데 모두 하사한 토지만 해도 엄청났지만 이 토지가 전부 다 면세지였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서원이 각 지방에서 백성들에게 대단히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가서 전부 다 일을 도와줘야 하고 돈을 걷어서 갖다 줘야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서원을 철폐한다고 하니까 양반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런 명령을 거둬달라 하고 하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아주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아무리 공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에게 해되는 짓을 하는 그런 서원을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반들의 엄청난 반대를 받아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 양반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조차도 싫어했던 것이 하나 뭐 있냐면 바로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홀랑 탔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정치를 잘했을 때, 국가 재정이 상당히 괜찮았을 때가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 때입니다. 그런데 영조하고 정조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궁궐이 경복궁 중건이었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걸 손댄 겁니다. 국가에 돈이 별로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쓴 방법 중에 아주 큰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양반들한테는 강제로 상금을 걷었어요. 그걸 우리가 원납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냥 어, 임금도 안 주고 많은 일을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경복궁을 다 짓는데 굉장히 많은 물자가 들어갔었어요. 그런 물자들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국가의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에 널리 쓰이던 돈은 상평통보였어요. 그런데 이 상평통보보다 100배나 100배나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당백전을 음,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로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더 100배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 5배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필이 한 자루가 있다고 했을 때 원래 연필 한 자루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당백전이 나오면서 이 물건 값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연필 한 자루를 한마디로 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막 올라가죠. 이게 보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어, 돈이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이 흥선대원군에게 대단히 많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경복궁 짓는데 얼마나 많은 원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경복궁 타령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들으면 상당히 경쾌해가지고 듣기 즐거운데 그 가사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1절을 보면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새벽부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걸 은근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뻘거동 소리가 웬 소리냐. 이게 이제 그 소리가 경복궁 짓느라고 회방아, 그러니까 이제 회하고 일종의 시멘트 종류죠. 회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찧어야 되거든요. 그 소리가 뻘거동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자, 3절이 참 재밌는데 을축 4월 갑자일 원래는 갑자 4월 을축이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런데 이걸 둘이를 바꿔놔 가지고 정치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은근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 타령은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 있고 또 흥선대원군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노래로 승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정개혁 두 번째는 민생안정책입니다.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났었던 전국적으로 들끓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 문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였냐? 바로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 전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양전을 실시했고 군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황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양전이란 게 뭐냐?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토지 조사 가지고 어떻게 전정을 개혁할 수 있느냐? 전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반이 토지를 토지대장에서 누락을 시키거나 빼내거나 또는 면세지로 등록을 하면서 막대한 토지세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전만 정확하게 실시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군포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양반의 특권이었잖아요. 그런데 호포제는 양반에게 포를 내게 한 것입니다. 양반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만약 후포제를 제대로만 실시가 된다면 양반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걷게 되죠. 그러면 부족한 군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으니까요. 이 호포제 실시가 양반들이 가장 많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는 게 특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권도 상실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발을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빈민구제책이었던 황곡이 이자 때문에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또가 황곡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마을에게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창입니다. 사창제가 운영되면 양반, 사또 이 사람들의 장난질을 금지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러한 어, 승선대원군의 정책은 결국은 비변사를 거의 축소시켜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서 정치를 끊어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화를 개혁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지방 양반이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었던 서원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음, 많은 개혁을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정치는 결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뭐였냐? 조선이란 나라, 왕조의 국가, 왕의 국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국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치가 결국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